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9일에 다음 대통령을 뽑는 선거 석 달 반 남았습니다. 근데 이번 선거는 아주 큰 특징을 몇 가지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매우 커다란 착각을 몇 가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정치 분석가 중에 박성민 씨를 몇 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엊그제 박성민 씨가 조선일보에 게재를 한 그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제 생각을 함께 융합을 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른바 전라도의 전략 동맹이 안 먹히고 있습니다. 호남 유권자들의 전략적 선택, 이것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돌이켜보면은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때는 이 지역주의가 절대적인 상수였습니다. 정치부 기자 고참, 그 다음에 정치판에 오랜 경험을 가진 그런 정치인들, 선거 분석가들, 여론조사 전문가들 이구동성으로 다 그래 아무리 정책이 어떻고 그 다음에 현금 살포가 어떻고 또 나중에는 이러저러한 단일화가 어떻고 이런 변수들이 참 많은데 그래도 변함없는 상수는 지역구도다, 지역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게 변화가 온 조짐은 사실은 김대중 시대가 끝난 다음입니다. DJ 시대가 끝난 다음에 이제 커다란 변화가 오기 시작했지요.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김대중 후보의 유세를 몇 번 지켜본 경험이 있는데요. 그것도 호남 지역에 가서 지켜본 경험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영암에 갔을 때입니다. 전라남도 영암에. 영암 초등학교에 이제 김대중 후보가 오기로 돼 있는데 오후 1시에 오기로 돼 있는데 그 이전 유세 지역에 그 여러 같은 지자들에게 막혀갖고 자꾸만 김대중 후보 도착 시간이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후 1시에 오기로 돼 있었고 수만 명의 인파가 영암 초등학교 운동장을 가득 메우고 있는 상황인데 김대중 후보가 안 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밤 11시가 됐는데도 아직까지 김대중 후보는 오지 않고, 그러나 영암 초등학교에 모여있는 지자들은 단 한 명도 이탈하지 않고 그때까지도 뜨거운 열기 속에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드디어 12시가 다 돼갈 무렵 김대중 후보가 탄 이제 찝차가 저 교문 쪽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 운동장은 그 용광로 도가니처럼 변합니다. 와! 그런데 이 선생님이 이 교단에 올라가서 이제 이 청중들을 향해서 연설을 해야 되는데 청중들에게 가로막혀서 이 교단에 접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자가 마이크를 붙잡고 청중들을 달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시간까지 기다렸습니까? 오로지 선생님의 연설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하면서 이제 가까스로 길을 터가지고 김대중 후보가 연단, 그 교단에 올라갑니다. 이 지자들이 찬물을 끼얹는 듯이 잠시 조용해집니다. 그때 아주 목이 쉰 탁한 음성으로 김대중 후보가 딱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 이 여러분 한마디에 다시 한번 영암 초등학교 운동장은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집니다. 와!
제 기억에 오래돼서 좀 가물가물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김대중 후보는 그 영암 초등학교 운동장에 10시간 이상 기다린 지지자들에게 와서 딱 3마디 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와! 그러면 사회자가 또 마이크를 잡고 우리가 왜 기다렸습니까? 선생님 말씀을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다시 가까스로 한 3분, 5분 정도 시간에 걸쳐서 또 청중을 조용히 시킵니다. 그러면 김대중 후보가 또 여러분 하면은 다시 뒤집어집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딱 3번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하고 떠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한 추억은 김대중 시대가 저물면서 함께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 뒤로는 호남 유권자들의 전략적 선택, 이것이 이제 하나의 굳어진 패턴처럼 그렇게 적용이 됐었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호남이 미는 영남 후보, 전라도 사람들이 차선책으로 찍어주는 경상도 대통령 후보, 이거였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먹혀 들어간 것이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지요. 그러나 그 시대는 이제 저물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아직도 그 시절이 다시 돌아올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 첫 번째 착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2002년에 노무현의 역전승. 그러니까 노무현이 이회창한테 계속 밀리다가 마지막에 정몽준과 단일화, 그 드라마를 쓰면서 2%포인트 차이로 이회창 후보를 이겼던 겁니다. 지금 이재명은 윤석열에게 10%포인트 이상 뒤지고 있는데 이제 또다시 그전 반전 드라마를 쓸 수 있을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2007년도에 그때 MB가 어마어마한 표차로 한국 현대사에서 전무후무할 표차로 500만 표 이상 그 격차로 상대를 이겼지 않습니까? 이제 그 압도적인 신화를 다시 한번 쓰고 싶은 것이 이제 윤석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민심의 열차는 이미 정권교체라고 하는 그 레일 위를 KTX의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 열차는 경상도 쪽으로도 달리고 있고 전라도 쪽으로도 달리고 있고 충청도 쪽으로도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2002년도에 정몽준, 2012년도에 안철수, 이 두 사람이 이 단일화라고 하는 반전 모멘텀을 노무현과 문재인에게 제공을 해서 반전 드라마를 썼던 그 신화가 다시 한번 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봅니다. 심상정 후보가 그 드라마를 쓰기에는 2020년 총선을 통해서 민주당이 정의당에게 안긴 그 배신의 드라마가 상처가 너무 컸습니다. 이재명이 별의별 얘기를 다 한다고 그래도 이번에 심상정은 절대 넘어가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그 구도가 인물론, 이슈론, 이것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현재 정권에게 이 결집하는 효과, 이것도 이제 서서히 약발이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와 비교해서 본인이 인물은 내가 좀 낫지요, 이런 착각에 빠져 있다고 그래요. 말솜씨로야 나를 따라올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왜 사이다 하겠습니까? 이제 1대1로 TV 토론만 붙어보세요.
내년 2월쯤 예정돼 있는데요. TV 토론만 붙으면은 내가 극적인 반전 드라마를 쓸 수 있을 겁니다. 말솜씨로야 윤석열이 어디 나를 따라올 수 있겠어요? 이것도 착각입니다. 이제는 네거티브 공세가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게 이미 증명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하고 이재명은 그 네거티브 공세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오세훈, 페레가묵 구두, 생태탕, 그 네거티브 공세 하나도 안 먹혔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해서도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도 안 막혔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도 부인 김건희 씨 또는 고발사주 하나도 안 먹히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이재명의 착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그동안에 갖고 있었다는 40%의 지지율,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다는 콘크리트 지지층, 그리고 문재인에게는 레임덕이 없다는 그러한 믿음, 이런 것도 다 착각입니다. 그리고 중도층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불꽃이 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역시 착각입니다. 이러한 착각은 일부 강성 지지층들이 계속해서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착각의 마약을 주입해왔기 때문입니다. 그 강성 지지층들이 내지르는 함성 속에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4.15 총선 때 180석 압승이 결국은 그들에게 독약이 됐습니다. 적폐청산은 유통기간이 이미 끝났습니다. 유권자라고 하는 대중은 더 이상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상품을 구매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대한민국 두 곳에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이재명, 한 사람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입니다. 이제 전략이 문제가 아닙니다. 전략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금 살포, 그 문제가 아닙니다. 한때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마음을 주었던 중도층, 그 지지자들을 이재명과 민주당은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지난번 대선 때 문재인 찍었어, 내가 지난번 총선 때 민주당 찍었어 했던 사람들을 지금의 민주당과 이재명은 부끄럽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 증표가 2017년에 문재인을 찍었던, 2024 총선 때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를 찍었던 2030 세대들을 극적으로 등 돌리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거기에는 전혀 반성할 줄 모르는 조국 사태의 장본인들, 그리고 27번의 부동산 정책에도 여전히 내 집 마련의 꿈을 저 멀리 박살내버린 그 민주당과 반성을 모르는 후한무치함, 이런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전략이 먹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한때 문재인과 민주당을 찍었던 중도 유권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고,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석에서도 자신이 한때 문재인과 민주당 지지자였다는 것을 차마 입 밖에 꺼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완전히 새로워진 유권자, 완전히 새로워진 세대, 완전히 새로워진 진영, 이념, 이런 것들에 대처를 해야 될 텐데, 아직도 이재명 민주당은 착각 속에 빠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